제 강의를 듣고자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의 제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열처리 분야에 굉장히 기술이 뛰어난 명장이라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가 참 끝이 없구나. 그 다음에 또 이게 평생 교육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즐겁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 열처리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먼저 이 길을 걸어온 선배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동행하면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 유튜브 강의를 합니다. 제가 절대로 열처리 분야에서 현장 전문가다, 명장이다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도 이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 또 여러 젊은 분들하고도 이걸 같이 한번 동행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이 유튜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열처리 이 유튜브 강의를 같이 한번 동참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제가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래서 1강 시작하기 전에 처음으로 미국 철강왕 카네기의 유명한 말씀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돕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남이 도와주어도 소용이 없다.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밀어서 사다 위로 올려보낼 수 없다. 저도 요즘 이 말씀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에 우리말 격언에도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강제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이런 또 속담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열처리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경험담을 제가 조금 여기에 섞어가면서 이 열처리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로 이 부분에 탁월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이 부분에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왕이면은 이 유튜브 강의에 동참함으로써 여기에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수업을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 카네기 말씀이라든지 우리말 격언을 왜 이렇게 올렸냐면은, 제가 어떤 다른 특별한 왕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이 더 나은 그런 앞으로 기술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처리 앞으로는 계속 합니다만은 열처리 어떻게 현장이나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느냐, 그걸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여기에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나중에 뒤에는 이 두 가지 말고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여러 가지 열처리 방법, 선도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SM45C가 담금질을 하려면은 담금질 유지하는 온도가 820, 870도씨입니다. 이런 것이 들어 시험 문제에도 사지선다지만 CBT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지 시간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뜨임의 온도도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SM45C라는 거는 말이죠.
S는 스틸 강입니다. M은 머시너리 해가지고 일반 기계 구조용 강입니다. 45C라는 건 뭐냐면은 탄소 함량입니다. C가 있으면 45는 탄소입니다. 그렇다고 탄소가 45%까지 가는 거 없습니다. 이 강이나 이런 거는 2%까지도 안 갑니다. 1몇 % 정도까지 밖에 안 갑니다. 그럼 45C라는 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0.45%가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이 SM45C는 열 처리할 때, 불꽃 시험할 때 어떤 방향으로도 이게 시험 다양하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SM45C는 이제 이런 방법을 하는데 담금질할 때는 유지 시간을 A라고 해놨죠. 왜 그러냐면은 이 유지 시간을 왜 A라고 했냐면은 그걸 요 밑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담금질 시 유지 시간은 보통 두께 25mm일 때는 한 30분이라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시험 치거나 실습할 때는 이게 한 두께가 4mm 정도 되는 걸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25mm일 때 30분이면은 4mm일 때는 4분 48초, 약 5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A에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뜨임은 말이죠. 두 가지. 뜨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SM45C를 550도씨에서 할 때는 순행할 때는 유지시간 620도에서 순행하는 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BC도 550, 620도씨 범위에서 뜨임할 때 유지시간은 한 10분 적용하는데 최근에는 요 두 가지 온도로 두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경도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10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한 25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10분 적용할 때하고 25분 적용할 때하고 HRC 경도 값이 다르다 하는 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뜨임할 때 여기에 HRC 값은 27, 31 정도도 있고요. 22, 26 정도도 있습니다. 요게 두 가지 온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요걸 또 이제 담금질하고 뜨임 선도를 이제 그릴 줄 알아야 된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막 가령 예를 들어서 전기로 해서 SM45C를 담금질 한다고 보면은 그 로에다가 전기로 스위치 문을 닫고 스위치 온 하면 온도가 이렇게 시간이 감에 따라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는 온도, 여기는 시간입니다. 담금질 선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승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금질 온도는 한 850도, 요 아까 나왔죠. 820에서 870도니까 한 850도나 840도 정도까지 딱 도달하면 노의 문을 열고 우리가 SM45C 시험편을 그 안에 노 안에 집어넣고 문을 닫습니다. 닫고는 담금질 유지 시간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문을 열고 꺼냅니다. 꺼내서 이제 순행을 합니다. 순행하면 이제 물로 냉각한다는 굉장히 급냉이 되는 겁니다. 순행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는 게 끝나면 꺼내 가지고 공기 중에서 좀 식혀야 되겠죠. 그럼 물에서 식히는 것보다 공기 중에서 식히는 거는 온도가 좀 높겠죠. 천천히 식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인상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이 MS라고 해놨는 거는 Martensite Start. 뭐냐 하면은 이 SM45C를 이렇게 850도 부근에서 담금질합니다. 유지 시간을 한 5분 정도 그 안에 넣어놨다가 끄집어내고 물에 팍 집어넣으면은 급냉을 합니다. 급냉을 하면은 마텐자이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M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 중에 있으면은 여기 이제 조금 느리게 냉각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적용했을 때, 요 담금질 했을 때 HRC, 요 로쿠엘 경도를 HR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열 처리하면 단단하기 때문에 스케일을 C 스케일을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거 A, B, C, 뭐 E, F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로쿠엘 경도 시험은 조금
연한 재료는 HRP, B 스케일을 쓰는데 우리 열 처리한 건 단단합니다. 요거는 C 스케일을 쓰기 때문에 우리 항상 열 처리할 때는 록웰 C 스케일을 씁니다. HRC인데 요렇게 요게 규정대로 성온하고 850도 정도에서 온도를 5분 유지하고 순행하고 그 다음에 인상 담금질 공냉을 천천히 내가가면은 그때는 경도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55 이상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표면이 좀 지저분해지고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4% 깨끗이 닦고 다시 또 뜨임로에 넣어가지고 온도를 올립니다. 이 성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이라고 해놨죠. 그죠? 여기에는 왜 3이라고 해놨냐면은 뜨임 온도를 550도 할 때도 있고 620도 할 때도 입니다. 550도라고 해서 딱 550도로 맞추는 게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도입니다. 540도도 될 수 있고 560도도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온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할 때하고 620도 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개 할 때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3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4. 뜨임 유지 시간은 같습니다. 9분 36초가 원칙입니다. 4mm일 때. 그런데 요걸 25분을 적용해라 이라는 것 같으면 25분을 적용하면은 요게 또 조금 이제 조직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래 원칙적으로는 9분 36초로 하는데 여기 26분을 적용해 보니까 적용했습니다. 그런 냉각 방법은 모두 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록웰 경도가 요것도 또 재야 됩니다. 알겠죠? 재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열 처리 방법의 보편적인 겁니다. 보통 뜨임은 두께 25mm가 기준이 60분입니다. 그럼 4mm일 때는 9분 36초인데 어떤 그 실험실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그 재질의 특성을 특별한 성질을 요구할 때는 여기처럼 25분을 적용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십시오. 여기 이제 열 처리하는 기본 예입니다. 자,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SCM440이라는 재료를 또 열 처리를 한번 해보자. S는 강입니다. C는 크롬입니다. M은 몰리브덴입니다. 그래서 크롬 몰리브덴 강입니다. 요거는 그냥 담금질할 때는 830 내지 880도. 그러니까 요거는 SM하고 비슷하죠. 그죠? SM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뜨임도 보니까 SM이 이제 550, 620인데 여기도 보면 530, 600 비슷합니다. SCM440도 담금질 온도도 SM45하고 비슷하고 뜨임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SCM440은 담금질 할 때 순행도 해도 되지만 보통 윤행을 많이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또 여기에서 뜨임을 할 때는 SM45C는 전부 다 순행인데 이게는 낮은 온도에서 할 때는 공냉이고 높은 온도에서 할 때는 좀 높이 올라갔으니까 순행을 합니다. 그 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유지 시간들은 항상 전부 다 같습니다. 보통요 유지 시간은 담금질하고 뜨임이 2배 정도 긴데 여기 어떤 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는 5분을 하고 여기에는 25분을 한다면 요거는 5배를 많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때 이제 뜨임했을 때의 경도를 이제 좀 달리하는 겁니다. 자, SCM440 열처리 선도를 한번 보면은 요 뭐 유지시간, 담금질 유지시간은 5분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뜨임할 때는 요 두 가지에서 뜨임하죠. 유지시간이 본래는 9.6분인데 어떤 실습실 상황에 따라서 25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HRC 값은 뜨임할 때 여기에서는 27, 31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550, 600도씨에서 이거는 순행했을 때는 뜨임 HRC 값이 22 내지 26 정도가 무난합니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면 SCM440도
노에 문을 닫고 이제 스위치를 가면은 온도가 올라가겠죠. 과일대가. 이게 성온입니다. 성온하고 이제 1번 여기에 가면 담금질 온도인데 야간 850도, 뭐 840도, 860, 그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유지를 합니다. 요거는 거의 5분 정도 된다. 4mm일 때는. 그 다음에 윤행을 했어요. 윤행을 해도 이게 이제 크롬 몰리브덴이 들어갔으니까 순행하는 것보다 냉각 속도가 느리지만 그래도 마텐자이트가 생깁니다. MS 생깁니다. 마텐자이트 스타트. 그래서 요거는 담금질 유지시간 5분 적용이고 HRC 로쿠엘 경도 C로 재보니까 여기 이제 48 이상이 되더라. 뜨임 온도는 요 두 가지였죠, 그죠? 뜨임 유지 시간은 25분을 적용하는데 냉각 방법은 530도일 때는 공냉이고 600도씨일 때는 순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여기 되는데 이거 SCM440 주요 성분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 탄소가 0.38에서 0.44입니다. 아공석강에 속하죠. 규소 0.15, 0.35, 망간 0.6 내지 0.85, 크롬, 몰리브덴 등이 함유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요게 지금 두 가지를 또 설명했는데 저 뒤쪽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한 6가지 정도를 설명합니다. 왜 설명하냐? CBT 시험에 SCM440의 담금질 온도는 얼마 정도 되는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뜨임 온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런 것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실습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표를 보고 이론적으로라도 알아야만 CBT 시험을 우리가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리고 이 열처리 지금 하면서 여러분 지금 이거 실험실이나 그 다음에 실습실에서 한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 약간 어려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어렵더라도 계속 저하고 이렇게 수업이 반복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현장에 접근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걸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계기가 돼서 현장 실습실이나 이런 곳에 가가지고 한 번씩 이제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뛰어날 겁니다. 자, 열처리 선도는 요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도가 몇 가지나 있습니다. 그 범위에서 CBT 시험 칠 때 뭐 SCM 440의 온도 범위는 얼마냐, 냉각 방법은 뭐냐, 뜨임할 때 530도일 때 냉각 방법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을 때 요걸 이제 표를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답을 풀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열처리는 이런 방법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참, 그 전에 열처리 선도는 하나는 제일 앞에는 몇 페이지였습니까? 4페이지고 두 번째는 6페이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처리 용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처리 용어는 8페이지. 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영어도 지금 처음에 하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요거, 요런 걸 몇 번 읽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여기에 대해서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럼 없이 잘 풀이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1. 열처리 용어, 가공경화, 소성 변형으로 금속, 고분자가 단단해지는 현상이다. 단단해지는 현상이다. 물질 결정 구조에서 전위 이동과 전위의 생성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런데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금속 재료는 소성 변형이 잘 일어납니다. 소성 변형이. 고무는 탄성이 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금속 재료를 우리가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요. 힘을 가하면은 금속 안에서 원자들이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전위라고 합니다. 전위. 우리 전악, 전건 이런 말 있죠. 이 전위는 위치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라는 것은 영어로 location인데 그 위치에서 빠져나갈 때는 this를 붙입니다. dislocation 하면은 위치를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위의 이동과 전위 시행성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하느냐? 가공경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원자들이 쫙 있는데 이걸 어느 공간은 한정된 힘으로 쫙 밀어버리면 전위가 일어나고 미끄럼이 일어나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한 곳에 팍팍하게 모이면 더 이상 이제 외력을 가해도 더 이상 안 밀려납니다. 밀려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금속은 한번 밀어버리면은 힘을 가해버리면은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고무 같은 거가 느려가지고 다리로 만들었다 해도 유지합니까? 안 하죠. 그건 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본래대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근데 금속 재료는 이 소성 변형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에서 외부에서 힘을 밀어가지고 슬립이 일어나가지고 쫙 밀렸을 때 말이죠. 더 이상 안 밀려나갑니다. 이것을 우리 가공경화 또는 변형경화라고 합니다. 단단해진 걸 말합니다. 자, 고분자, 이거는 뭐 우리 아직 신소재나 우리 재료과에서 기획관에 하는 데서는 좀 생소한 것 같은데 분자량이 매우 큰 거대 분자입니다. 이 분자로 구성된 물질이다. 고분자는 무기고분자와 유기고분자가 있으며 대부분 같은 구조 부분이 반복되는 중합체라고 합니다. 폴리머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우리 이웃에 가면 울산 석유화학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공을 합니다. 거기에 뭐가 맞나? C와 H라는 이 원소들이 많이 결합해 있습니다. 반복해서 많이 결합해 있습니다. 거대한 분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고분자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금속 재료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힘을 가하면은 가공경화가 된다고 그랬죠.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 가공경화는 지수, 즉 뭐냐면 진응력과 진병력과의 관계식입니다. 응력이라는 것은 저항하는 힘이고 변형은 외부 힘을 가했을 때 변화하는 겁니다. 이 진응력과 진변형과의 관계식을 가공경화 지수라고 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4번 넥킹. 연성 있는 금속 및 고분자 재료 등을 축방향으로 늘립니다. 쫙 늘려서 소성 변형하면 변형 부분과 변형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고 그 경계에서 잘로감이 생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철판 막대 철판된 걸 인장시험기로 쫙 당기면은 가에는 별로 안 늘어납니다. 안쪽에 굉장히 늘어나면서 가늘어지죠. 가늘어지면서 좁은 구간이 생기면서 거기에서 터집니다. 그 좁아진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넥킹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연성 있는 금속 및 고분자 재료 등을 축방향으로 늘려 소성 변형하면 변형 부분, 변형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고 그 경계에서 잘록함이 생길 경우입니다. 또한 연성재료 잡아당기면 파괴되기 직전 심하게 국부, 기술 용어에서는 국부라고 합니다만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부분이라고 하죠. 국부, 부분 수축을 일으키는 것 또한 넥킹입니다. 목처럼 잘록하게 생겨갖고 끊어집니다. 넥킹이 있으면. 자, 5번 가공 열처리. 열처리와 가공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강의 기계적 성질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 여러분 대장간을 보셨죠? 대장간에 보니까 낫이나 농기구를 어떻게 벌겋게 달구죠? 그게 쉽게 말하면 담금질이에요. 열처리하는 거예요. 벌겋게 달군 그 조직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많이 하는데 FEC 상태도에서 순철 고용체 중에서 감마 고용체라고 합니다. 요거는 고온 조직입니다. 열 처리할 때는 그렇게 대장간에서 낫 같은 것을 벌겋게 달아있는 로 같은 데다 집어넣어 가지고 벌겋게 달아가지고 그 집어내서 단조를 합니다. 단조를 하면은 단단해지고 우리가 필요한 모양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열이 많은 상태니까
그건 완전히 단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진짜 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물 같은 데다 담궈 버립니다. 그럼 급냉이 되면 단단해집니다. 이걸 우리는 열처리 중에서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공열처리라고 했잖아요. 가공열처리. 뭐냐 하면 우리가 열처리를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MS 봤잖아요. 마텐자이트 스타트. 마텐자이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건데 담금질을 하면은 그 열처리 조직이 마텐자이트입니다. 마텐자이트가 생기고 끝날 때 그 구간에서는 천천히 냉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재료를 미리 그 MS 점 위에 구역에서 소성 가공을 해버립니다. 하고 나서 열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공 열처리라고 합니다. 열처리와 가공을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강의 기계적 성질을 높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온도범, 이제 열처리에서는 오스테나이트 온도범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고열 조직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온도범위에서 소성 가공한 후 담금질 처리, 캔칭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소입이라고 합니다. 담금질 처리, 열처리하여 마텐자이트로 변태시킵니다. 오스테나이트 온도 범위에서 한번 소성 가공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담금질 구역에서 뭐냐 하면은 담금질 해가지고 마텐자이트 변태를 완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거 공정을 합친 것을 우리 오스포밍이라고 합니다. 오스포밍. 자, 또한 냉간하변 후 특별한 조건에서 풀림을 하든지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중간 성질의 재질을 얻는 경우도 이 가공열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6번 가스 침탄법. 이 침탄이라는 건 뭐냐면 연강이 있잖아요. 연강. 연강은 연하고 경도 같은 거 떨어집니다. 근데 질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좋은 성질을 얻기 위하여 내부에는 그냥 두고 표면에만 탄소를 침투시켜 가지고 표면을 단단하게 해주는 걸 침탄이라고 하는데, 수치나 이런 거 목탄을 얹어갈 때는 그게 골고루 침탄이 안 됩니다. 액체 침탄이나 가스 침탄은 골고루 침탄됩니다. 그래서 고탄소 함유 가스 중에서 저탄소강을 가열하여 표면 침탄하는 방법을 보통 CO, 일산화탄소, 메탄, 프로판, 부탄, 여기에 전부 다 C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해서 가스 침탄합니다. 이 방법은 다른 침탄법 대비 침탄량 조정이 용이하고 열 효율 좋고 자동으로 열 처리 가능하므로 자동차 부품 등을 대량 생산할 때 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과열 조직. 강을 필요 이상 높은 온도로 가열할 때 나타나는 조직을 과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 탄소가 적은 강을 과열 조직하면 뭐가 나타나면 독일어입니다. 비트만슈테텐. 비트만슈테텐이라는 조직이 나타나는데 이건 좋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피해야 됩니다. 오스포밍 조금 전에도 했습니다. 철에 C, SI, NI, MO 등을 첨가한 합금강을 850 내지 900도씨로 가열해가지고 오스테나이트로 만듭니다. 오스테나이트는 A1 변태 723보다 높은 온도에 있는 일종의 순철입니다. 자, 오스테나이트 화한 후 약 450 내지 600도 사이에서 급냉시킨 상태입니다. 이때 몇 수십 분 이상 동안 준안정 상태의 오스테나이트 조직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공을 합니다. 가공에 따라 고밀도 전이가 도입되고 변태에 따라서 생성하는 마텐자이트 및 담금질할 때 석춘물이 아주 미세해야만 강철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오스포밍입니다. 오스포밍도 뒤에 가면 자주 이제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CSI, NI, MO 등을 첨가한 합금강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메탄을 CH4라고 합니다. 메테인이라는데, 메탄은 대기 중에 주요 온실가스에 속합니다. 메탄 온난화 잠재력은 GWP, Global Warming
포텐셜은 CO2에 비해 약 21배이고 N2O에 비해 약 31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 1시간 수업을 제가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부하고, 저는 이제 뭐 자격증을 따고 그런 건 없는데, 여러분은 요런 이제 자격증도 따고, 요게 열처리가요, 열처리 기능사 자격증도 있지만은 금속재료 산업기사, 금속재료 기사 시험에도 열처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처리가 중요한 한 분야가 됩니다. 꼭 좀 명심하시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술 부분에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저와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자, 오늘 1강 수업은 소개를 하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